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올해 2020년도에 어떤 것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고요. 그 소득세 감면의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도 연말정산에서 관련해가지고 개정된 사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로 경력 단절 여성의 요건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.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임신, 출산,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돼 있었는데 개정분에서는 이 임신, 출산, 육아에서 추가가 됐죠. 결혼, 임신, 출산, 육아, 자녀 교육으로 확대가 됐습니다. 뭐 임신을 하려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이제 육아 다음에는 이제 자녀 교육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넓혔고요. 그 다음에 퇴직 후, 기존에는 퇴직 후 3년 내지 10년 이내 동일기업 재취직으로 돼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는 퇴직 후에 3년 내지 15년 이내 동종 업종 그러니까 같은 회사가 아닌 그 업종만 같은 회사로 재취직을 해도 그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요. 소득세가 감면되는 그 중소기업의 업종이 확대가 됐는데요. 기존에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.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이제 추졌는데요. 농업, 제조업, 도매업 등이 있었는데 그 서비스 업종 몇 개가 이제 추가됐습니다. 읽어보면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, 스포츠 서비스업, 사적지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이제 명확화되었는데요.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에 따른 이제 그 사항이 반영된 거니까요. 이제 9차에서 10차로 바뀌어서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,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먼저 감면 대상을 보겠습니다. 감면 대상은 첫 번째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입니다. 여기서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요. 그 병역 기간은 빼가지고 34세 이하로 따지는데 이것도 다 쳐주진 않고 6년까지만 빼가지고 34세 이하가 되는 걸로 쳐줍니다. 그 다음으로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거나 장애인,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에 감면 대상이 되고요. 이제 참고로 맨 밑에 보시면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. 세법에서 정한 임원이나 회사의 최대 주주하고 그 가족이나 친인척, 이용근로자,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낸 실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은 어떤 중소기업이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이게 회사요. 연말정산하는 회사요. 여기 이제 그 법상, 조문상으로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. 많은데, 그 중에서 그냥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. 위에 보시면은 농업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도소매업, 운수창고업 등 이제 그 중소기업 등은 이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열거된 것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. 밑에 보시면 금융보험업, 보건업, 이제 뭐 자격사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변호사나 뭐 회계사, 세무사 이런 경우 등이겠죠. 그리고 음식점업 중에서 주점, 비알코올 음료점업, 비디오 감상실,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제외가 된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요건하고 감면율을 보는데요. 아까 이제 대상인 세 부류로 이제 나눠져 있었죠. 먼저 청년은 취업 기간이 이제 끝나는 거는 뭐 2021년 12월 31일까지 똑같습니다. 이제 시작이 취업 기간이 청년은 12월 1일 2012년 1월 1일서부터 시작이 되고요. 그 경우에 감면율이 90%입니다. 그 이제 취업 시점 기준으로 청년 감면율이 과거에는 이렇게 달랐는데요. 2018년 기속부터는 그냥 모두 그 취업 시점하고 관련이 없이 그냥 90%를 적용하니까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
그리고 60세 이상자이거나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서부터 2021년 말까지 취업한 사람에 한해서 70%의 감면을 해주고요. 경력 단절 여성은 2017년 1월 1일서부터 21년 말까지 취업한 사람에 한해서 이 70% 감면을 해줍니다. 참고로 2011년 12월 말 이전에 중소기업 취업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로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주지 않습니다. 경력 단절 여성은 제외해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2012년 1월 1일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. 이제 그 전에 취업한 사람은 이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감면 기간입니다.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90% 세감면을 해주고요. 나머지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그 산출세액에서 70% 감면을 해줍니다. 감면 방법은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다 알려야 됩니다. 회사는 그 근로자가 뭐 청년인지는 알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직하기 이전에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부터 감면을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근로자가 먼저 증빙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. 이제 그 시작일서부터 명확히 기재를 해가지고요. 그러면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 제출받은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 감면 대상 명세서 그 리스트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. 월 중에 이렇게 기중에 연중에 못하면은 그냥 연말정산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.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소득세 감면을 이제 뭐 식은 복잡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냥 근로소득만 있고 그 이제 감면 대상 근로소득만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율을 곱해주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이제 산출세액에서 우리가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안분을 해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급여 중에서 그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급여액이 또 따로 있다. 그럼 총 급여에서 그만큼을 또 안분을 해줘야 됩니다. 참고하시고요. 과세 기간별로 연도별로 150만 원을 한도로 하고요. 위 감면세액 해당 분만큼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또 이렇게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. 만약에 이게 요건이 안 되는데 이제 뭐 근로자가 이제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실수도 했든 간에 감면을 받았다 그러면 추후에 해당 세액의 105%를 추징당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이제 개정세법하고 이제 소득세 감면에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